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영원한 삶, 불멸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오랜 꿈이자 신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신화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생명체를 만나보려 합니다. 신도, 영웅도 아닌 아주 작고 투명한 바다 생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물의 이름은 토립시스 도르니.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체를 불멸의 해파리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해파리는 폴립이라는 유년기를 거쳐 성체가 된 후 생을 다하면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불멸의 해파리는 다릅니다. 수명이 다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해파리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마법을 부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어린 폴립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화려한 나비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생물학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기적같은 과정의 비밀은 세포의 변신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탈분화와 재분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늙고 지친 세포들이 나 이 일 그만둘래? 하고 선언한 뒤 자신이 맡았던 임무를 모두 잊고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가진 젊은 세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발견은 생물학계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화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모든 생명의 숙명일까요? 사실 영생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생물은 해파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수 능력을 지닌 생명체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년 이상을 사는 북극고래가 있죠. 북극고래의 장수 비결은 암에 저항하는 강력한 유전자에 있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에 발견된 일부 북극고래의 몸에서는 무려 19세기에 사용되었던 작살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래들은 역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헤쳐온 살아있는 증인인 셈입니다.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또 다른 장수의 제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500년의 세월을 사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이들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르게 흐릅니다. 차가운 심해 환경에 적응해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를 가지게 되었죠. 성장하는 데만 150년 이상이 걸리니 청소년기가 150년인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00년 넘게 사춘기를 겪는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엄마, 우리 언제 다 커요?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다를 떠나 척박한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나무의 왕이라 불리는 무두셀라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무려 800살이 넘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작은 묘목이었고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다시 심해로 돌아가면 극한 환경에서 영원에 가깝게 성장하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바로 열수 분출공 주변에 사는 심해 튜브벌레입니다. 이들은 독성 강한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왜 우리는 늙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까요? 인간 노화의 비밀은 우리 세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캡 같은 것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잦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 없어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되거나 죽게 됩니다. 마치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이 닳아 없어지면 끈이 풀어지는 것과 같죠. 세월이 흐르면서 쌓이는 DNA 손상도 노화의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DNA를 복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수가 쌓이고 이러한 오류들이 모여 노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에너지 공장의 효율이 떨어져 세포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다시 불멸의 해파리에게 눈을 돌립니다. 만약 해파리의 역노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의 노화 시계도 되돌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의 연구팀들이 불멸의 해파리 유전체, 즉 게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해파리가 DNA 복구와 항산화, 세포 재생에 관련된 유전자를 다른 생물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면 해파리는 이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 유전자들이 바로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회춘 프로그램의 총감독인 셈입니다. 해양생물학자 마리아 파스코알 토르네르 박사는 말했습니다. 세포 재프로그래밍의 열쇠를 이해하는 것은 재생의학의 위대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노화 방지를 넘어섭니다.
손상된 장기나 조직을 재생시키는 재생의학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죠. 해파리의 지혜를 빌려 우리 몸의 일부를 새 것처럼 교체하는 기술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최신 기술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강력한 도구입니다. 해파리가 자연적으로 해내는 일을 우리는 기술의 힘으로 모방하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노화로 인한 질병 없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합니다. 생물학적 영생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수많은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낳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인구 과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정된 지구의 자원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고 기존 세대가 영원히 산다면 사회는 활력을 잃고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이 있기에 소중한 순간들, 유한하기에 아름다운 도전들,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작은 해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한히 반복하는 작지만 위대한 생명체. 불멸의 해파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비법을 바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노화와 죽음이 생명의 절대적인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극복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영원한 삶의 가능성. 그 해답은 어쩌면 아주 작은 생명체의 지혜를 배우고 과학의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자연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